하트가 이렇게 앞이 뚱뚱하고 뒤에는 좁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자기가 젓는 궤적이라고 보면 돼요. 수영의 달인을 찾아서 수달. 호흡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줬잖아요. 자유를 줬어요. 이렇게 아까 자유형 할 때 호흡을 참고했지만 지금 자유형을 지금 한다고 쳤을 때 호흡에 대한 자유를 줬어요. 호흡에 대한 자유를 줬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내가 정상적으로 젓고 있는지 항상 같은 위치에서 이 손을 젓고 있는지를 항상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형은 그렇다 치지만은 예를 들어서 평형이라든가 접영 같은 거 배울 때 팁 드릴게요. 팔이라는 건 항상 이 손끝부터 물을 잡기 시작해서 물을 잡아서 뒤로 가면서 다시 팔을 둥글르듯이 이 팔꿈치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손끝이 오면서 팔꿈치는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야 물이 점차적으로 뒤로 짜지는 느낌이 가겠죠. 자칫 손을 넓게 잡고 뒤로 끌고 와서 이 팔을 넣을 때 팔꿈치를 같이 넣으려고 하면 몸이 상승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저항이에요. 자, 요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물을 잡을 때는 하트를 그린다. 하트가 이렇게 앞이 뚱뚱하고 뒤에는 좁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자기가 젓는 궤적이라고 보면 돼요. 넓히듯이 하트 그리면서 손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굳이 아까 자유형 할 때 하이엘보 얘기했는데 굳이 팔꿈치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팔꿈치만 먼저 떨어지지 않게만 생각하면 돼요. 물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잡으면서 팔꿈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여기 가둬져 있어야 될 물이 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도망가는 물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겠죠. 그냥 넓게 잡아서 물을 팔꿈치보다는 손이 더 아래로 내려가게 오면서 어느 지점인가 되면 이 팔꿈치가 축이 돼야 돼요. 이 양쪽 팔꿈치가 축이 돼서 이 손이 다시 안으로 회전을 하면서 손이 들어오면서 팔꿈치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젓었던 내려서 젓었던 어쨌든 돌아오는 지점에서 발차는 위치가 있어요. 그 발차는 위치는 팔을 뻗으면서 발을 찬다. 예를 들어서 하나 젓고 뻥 요때 찬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둥글려서 가만히 나가면서 뻥 거의 뻗어졌을 때 하나 둥글리고 다 동작 마무리 한 다음에 지나가면서 뻥 요때 찬다. 근데 보통 50m 선수들이 발차기 하는 타이밍, 그 단거리 선수들이 발차기 하는 타이밍은 달라요. 언제 차요? 끌고 와서 둥글면 뻥 요때 차요. 하나 뻥 요때 차요. 굉장히 빠르죠. 얘가 그러니까 앞에도 쉴 게 없죠. 뻥 하니까 여기서 요럴 때 차요. 이때. 그렇지만 긴 거리의 평형 같은 동작을 할 때는 팔이 나가면서 거의 펴지면서 뻥. 요게 200m 선수들이 하는 구사의 발차기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좀 더 편하게 하는 수영 방식을 찾으려면 이 길게 하는 방식의 뻥! 요 동작을 해야 굉장히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끼고 우리 김대 선생님 한번 가볼게요. 저쪽으로. 시작! 발차기 하면서 지금 잘했어요. 엔진 날 뻔했는데 그래도 잘했어요. 뭐를 잘못했고 잘했냐면 발을 너무 늦게 찼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 접점을 못 찾은 거지. 근데 하다 보면 금방 찾아져. 네. 지금은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못했을 건데 오히려 빨리 찼을 텐데 본인은 지금 잘 찼어요. 단지 너무 늦게 찼다. 본인이 했던 것보다
0.1초 빨리 찬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스트림 라인을 유지혁 선생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스트림 라인 유지를 잘해야 돼요. 스트림 라인. 네. 업. 밀고 기다리고. 밀고 기다리고. 좋아. 아이 좋아. 아 좋아. 오케이. 아까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나가죠. 네. 그리고 요동이 없어졌죠 일단. 네. 아까는 뻗고 차고. 차야 될 타이밍을 잘 못 잡다 보니까 뭔가 같은 동작을 하면서 꿀럭꿀럭 하는 게 느껴졌을 거고, 네네네. 지금은 꿀럭꿀럭 하는 거 없이 그냥 팔이 끝나는 시점에 적절하게 발이 연결되니까 힘이 끝나기 전에 힘을 한 번 더 붙여서 밀어주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스트레이트 라인 유지하고 있을 때 몸이 계속 밀리는 걸 느꼈을 거예요. 네네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번에는 지금 같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기다려 보세요. 그럼 얼마만큼의 거리를 전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준비, 고! 그렇지, 기다리고. 그렇지. 기다리고. 아이 좋아. 한 번 더. 기다리고.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 올 때 카운터를 내가 정확히 안 셌는데 5번 졌었나? 6번 졌었나? 한 5 스트로크, 6 스트로크 정도 졌은 것 같는데, 이거를 몇 번 더 연습하다 보면 4 스트로크 정도는 갈 수 있어요. 4 스트로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들한테, 우리 평영 선수가 아니었잖아. 네네네. 뭐 과거 배웠던 선수들한테는 카운팅을 내가 2개 가. 그렇게 주문을 주고, 물론 물속 카운팅을 하지. 물속 카운팅을 하고 2 스트로크에 가. 또는 물속 동작을 하고 1 스트로크 하고 네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만큼 가봐. 라고 주문을 줘서, 우리 50m 풀 있으면은 카운팅을, 야 50m를 6번의 카운팅에 맞춰서 가. 라고 주문을 줬었어요. 그게 강조하는 부분이 스트림 라인이었잖아요, 항상. 그 스트림 라인을, 그래서 우리 병 밀고 나갈 때 출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듯이 끝나고 나면 매번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네네. 자, 요번에는 아까 50m 타이밍은 좀 다르다고 했죠. 네네. 요번에 할 타이밍은 그냥 뻥 할 때 느낌, 물론 스트림 라인은 있어야 돼. 늘어지는 스트림 라인이 아니라 속도가 떨어지기 전까지의 단계지. 네. 지금은 속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고. 고! 자, 지금 했던 그 자세들이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자꾸 뛰어오려고만 해. 자꾸 욕심부려. 많이 올라오면 뭐 할 거야. 속도가 없고 많이 저항을 받는데, 가장 자기한테 그 편한 동작을 찾기 위해서는 몸이 굉장히 플랫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놓고, 그게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근접했을 때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것도 해보는데, 그 올리는 높이라는 기준이 너무 과하게 올리지는 않는다. 몸이 자꾸 들쑥들쑥 올라와요. 후원이 들어오면 뒷구르기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뭔데 그거? 여러분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아유, 노병은 죽었나요?